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인 가운데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리고 그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공무원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헌법주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통치되는, 대한민국의 통치기관이 통치 활동을 한 그러한 경험이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의식이 대단해서 예전보다 오히려 더 권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건수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의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자의식이 높고 권리의식도 강하고 자기 자신이 존엄한 인간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에게 지배받을 수 없는 그런 자주적인 인간이고, 그리고 우리 5천만 국민의 총합으로서는 그러한 공무원들 그리고 국가기관보다 위에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현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하다못해 주민센터의 장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직접 만나게 되면 아주 쉽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래서 마치 그들이 손을 잡아주고 악수하는 것들이 아주 가문의 영광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고쳐져야 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고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좌파다 혹은 우파다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문재인 씨가 청와대 대통령으로 있다 보니까 걸핏하면 대통령 대우를 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좌파 쪽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통령은 예우해야 하는 대상인가? 예우라는 말이 나오니까 헌법에서 규정하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라고 하는 것이 벌써 마음에 걸리지요. 그것은 참 잘못 들어간 그런 법조문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는 다른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간혹 교육을 충분히 받은 그런 국민들도 대통령을 특별히 대우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 뒤에 님자를 붙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교육은 아직 정말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씨를 좋아하는, 그래서 자기가 마치 문재인 씨와 한 그룹에 속해 있는 특별한 그런 계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문재인 씨를 존중하고 그를 떠받들어라, 이런 간섭을 하는 것, 그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어이없는 그런 무지한 행동이지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몇 해 전에는 현재의 민주당 지지자 혹은 문바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입장은 좀 바뀌어 있었지만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도 하지 말고 또 흠잡는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한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 음지가 양지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입장이 바뀌고 나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지지 그룹들, 그들이 과거의 그런 일을 했던 여러분과 동일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어디서 감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과거 그때보다는 훨씬 명확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들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친족인가? 아니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부하 직원인가? 아무것도 아니고 친족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SNS 화면에 떠 있는 사진으로만 보는 겨우 그 정도의 관계이면서 대단한 위세를 떨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팬클럽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스로 완장을 차는 그런 사람들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아직 민주주의를 잘 모를 때, 그럴 때 내가 모시고 있는 두령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나에게도 그만한 대우를 하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과 같은 심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을 한번 선출해 놓고 나면 그를 지지해서 그에게 투표했던 국민에게 헌법이나 법률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출된 대통령도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만 싸고 돌면,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하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직에서 탄핵되고 파면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지키는 5천만 국민의 권리 가운데 어떤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별도로 또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도왔든지, 아니면 내가 그와 어떤 팬클럽을 통해서 과거에 따로 만났던 그러한 아주 좋은 기억이 있던지, 그것은 그냥 그러한 추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는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의 가족관계는 설령 그가 공무원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겠죠. 가족은 남달리 친한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그가 정치적인 야심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밖에 드러내놓고 그러한 지지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특별한 친밀도를 드러낸다든지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문재인의 팬클럽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의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의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팬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한테 특별히 호감을 표시하지 않는, 혹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하고 객관적인 비판과 지적을 하는 국민들, 그들을 적대시하는 행위는 더 따져볼 것도 없이 고스란히 위법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인 것이지요. 어떤 국민들이 있을 때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문재인의 반대편에 서 있다. 그러니 내가 가서 그들에게 어떠한 폭력을 가해도 그것은 정당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 국민들을 어떻게 깨우쳐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이전의 여러 과거의 대통령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 자기도 팬클럽에 속해 있었다 하는 사람들의 그 폐해는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쁘다, 누가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 독립된 그리고 존엄한 개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러니까 문빠 혹은 문재인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각자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그 자녀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대등한, 그래서 똑같이 존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팬들, 그러한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등하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끼는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들, 또는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나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 존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다든지 왜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느냐 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남을 보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미워할 까닭이 없죠. 다만 우리 모두가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지켜나가자고 했을 때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위치가 높은 곳에 있어서, 혹은 방송 카메라가 계속 비추고 있어서 너무나 잘 보이는데 계속 그 원칙을 어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똑같이 모르는 어느 광주나 대구에 있는 어떤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잘 알게 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매번 가르침의 그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세워놓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틀렸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듣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혹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국민들은 그런 선입견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문재인 씨를 싫어해서 항상 싫은 것만 잡아내나 보다 하고 보게 되면 교육이 안 됩니다. 정말 잘못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고, 또 어찌됐든 그가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잘못된 걸 고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과 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잘못된 결과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든 그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한번 뽑아놓고 나면 엄하게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가 좀 좋아하니까, 내가 보기에 호감이 가니까, 그러니까 좀 봐주자,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아주 엄하게 그들을 살피고 나무라고 해야 이 나라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들을 특별한 자로 취급하지 말자. 특히 대통령이었거나 대통령인 사람, 혹은 장관이나 국회의원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은 반드시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무가 여러분들보다 한 움큼은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항상 헌법과 법률이라는 자를 갖다 대고 거기에서 어긋나지 말아라, 꼼짝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 그들을 올려다보고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헌법전을 보게 되면 헌법 앞부분에 앞전자를 써서 전문, 머리글에 해당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장 해서 전부 10개의 장이 있고 마지막에 부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골격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어로 거버먼트라고 하는 통치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는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이렇게 3개의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통치기관은 3개만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치기관이 아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도 역시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것은 이러한 국가기관, 이 중추적인 기관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둡시다. 제4장 정부, 여기에서 집행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집행이라고 해야 하겠죠. 여기에는 이 4장 정부라고 하는 곳에는 2개의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행정부. 이렇게 2개의 기관은 기관으로서는 대등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공무원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 국민이 있었다면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은 밖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유효한 것은 헌법뿐입니다. 이 헌법을 실제로 헌법을 어기면서 현실에서 정말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있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처벌받고 없어져야 할 기관이지 헌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규정하는 조문이 대표적인 것이 헌법 제66조 제1항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구나. 역시 1인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이해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다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에 제정이 되기는 했는데, 이것이 다른 나라에 있던 헌법, 다른 나라에 있던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를 운용하는 법을 들여와서 그것을 참조하면서 편집을 한 그러한 법률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유럽에서 한 1900년대 초기에 1919년쯤에 있었던 그러한 법도 들여오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과거의 그러한 법도 들여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원수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삼권 통치기관은 위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헌법 제66조 제1항이고 우리 헌법이 권력 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주권주의라든지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66조 1항에서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헌법의 이념에 어긋나게 되면 그 부분은 실효,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원수다 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제66조 제1항의 대통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국가의 원수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 이 부분의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삼권 분립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그 근거가 바로 헌법 제66조 제1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때 그 행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집행에 관한 통치권입니다. 그런데 법조문은 마음대로 앞뒤를 바꾸면 안 됩니다. 행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행정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관리라든지 하는 그 대표자로서의 임무는 부여되어 있지만 행정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헌법이 행정권이라는 통치권을 부여한 것은 정부다. 이것은 잘 기억해 둡시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한, 헌법이 규정한 것만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라. 그 이야기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 거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라 하는 뜻입니다. 권한 행사가 대통령 자신에게 어떤 영광이 된다든지 그것이 그의 대단한 어떤 권위가 된다든지 힘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곳간에서 물건을 꺼내오게 하기 위해서 열쇠를 보관하고 문을 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것이죠. 그가 열쇠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인간인 것이 아니고 곳간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권한을 준 겁니다. 문을 열어야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공무원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은 그 권한과 앞뒷면으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말은 권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한 일을 해야 하는구나. 의무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한을 해줍니다. 권한이라는 말이 그렇죠. 권력이라고 힘이라고 하는데 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영역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명칭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선전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전포고는 전쟁을 개시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을 만들 수 없습니다. 법률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6조 긴급 경제사항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긴급할 때 한시적으로 그리고 범위도 정해서 명령을 발하는데 그 명령이 그 범위 내에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헌법 제77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79조 사면을 할 수 있고 헌법 제80조 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면이나 훈장 수여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조금 자유롭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했는데 질서가 잡힌 국가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직권남용죄로 탄핵을 당한다든지 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은 부분입니다. 어떻든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것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제한도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죠. 첫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그것이 대통령인 공무원의 행위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의 국무위원이 부서 이 내용에 찬성한다 하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독재하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놓고 자기가 서명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대통령이 하는 어떤 국법상의 행위에 법적인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부서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총리나 국무위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그래야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89조에서는 이러한 국무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그 국법상의 행위는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정부의 수반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국내에서는 당연히 국가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물론 국제행사 같은 것이라면 좀 예외겠지만,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은 그저 정부의 수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그 권한 행사가 제한되고 또 국무회의에 제한됩니다. 이러한 견제작용, 그것이 충실히 이루어질 때 정말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세 번째 제약은 바로 국무회의 심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대통령의 권한은 이렇게 문서로 한다.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제한을 받는 그러한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인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에게는 우리 일반 국민들처럼 그 자유의지에 따른 의사결정과 행위,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가 공무원의 지위에서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인 대통령이라는 인간과 그 자연인으로서의 그 인간은 몸이 하나고 생활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인으로서의 생활마저도 공무원으로서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인 공무원은 스스로 그것을 감수하기로 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은 정당한 차별이 되는 것이고 헌법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법 로봇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일꾼이고 국가의 조직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공무원도 근로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선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일반 근로자가 되려면 공무원과는 다른 일을 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가운데에도 권한이 없는 공무원, 그런 경우라면 근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권한이 무엇이 되었든 그 자신의 업무 범위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고 그 결단에 일반 국민이 구속되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근로자라는 것을 내세워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우리 5천만이 넘는 개인으로서의 국민보다는 그 권리로 따지면 하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하위에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대통령인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인 공무원은 영예를 칭송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지탄받고 책임지고 처벌을 받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대통령인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꾼의 동상을 세우지 않죠. 또 일꾼을 위에 단위에 모셔놓고 떠받들고 칭송하는 행사,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의 이름을 새긴 시계, 이런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을 감시하는 일은 우리 5천만 국민 모두의 일입니다. 대통령과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당한 횡포이고 자기 자신에게 없는 권력을 휘두르는 일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그러한 자들, 대통령의 앞에 서서 홍위병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다투고 그런 자들을 고소고발해야 합니다. 피해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을 엄격하게 감시하자.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대통령에게 인정사정 없이
항상 더 잘해라.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 그러한 집행작용이 이루어질 때 이 나라는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